한 주간의 재계와 CEO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CEO들의 활동과 발언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최근 개장한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 부회장이 SNS를 통해 이 쇼핑몰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 부회장은 원래 소문난 페이스북 운영자입니다. 평소에도 SNS를 통해서 자신과 회사를 알리는데 적극적인데요. 그런데 이번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총수의 홍보로는 신기원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대기업 총수들은 외부에 자신의 사생활을 알리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은둔형 경영자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정 부회장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스타필드 하남 내에서 이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방문객들이 사진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모습을 봤다는 글이나 또 쇼핑 중인 그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느끼게 하고 혹은 재벌 총수가 찾는 쇼핑몰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홍보 전략으로는 수준급이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하남 지역에 지난 9일 개점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국내 최대 규모 쇼핑몰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방문객 수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고향 개점을 앞두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인 셈인데요. 경영자로서 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를 자신과 기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담당 직원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다 논란을 빚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 부회장의 경우도 2013년에 여성 외모 비하 발언 논란으로 페이스북을 탈퇴한 적이 있고요. 그와 함께 페이스북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아 회장도 개인 계정으로 돌려서 지금은 친구들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크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9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데요.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이 어려워진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개인 파산 선고 받는 경우 드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현 전 회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있었던 기업엄 CP라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회사채 사기 발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현 회장에 대한 파산 선고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걸 수용한 겁니다. 당시에 동양그룹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 경영진들 공모해서 1조 3천억 원 가량의 기업엄과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당시 투자자 3,700여 명이 이걸 사서 피해를 입었던 거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쓴 혐의로 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피해자들이 현 회장 개인이 재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앞으로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현 전 회장이 재산을 파악한 후에 이걸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배당하게 됩니다. 한편 현 전 회장의 파산 선고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그의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초 고시 합격 후에 검사로 사회 생활을 출발했습니다마는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장녀 이혜경 씨와 결혼하면서 그룹 총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양구 회장의 둘째 딸 이화경 씨와 결혼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전 회장과 함께 이른바 사위 경영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력 계열사인 금융과 시멘트, 건설 분야 등이 어려워지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과 한 가문이 결합한 우리 재벌 체제에서는 배는 가라앉아도 선장은 살아남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그런 신화가 불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또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시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경제분야 실세로 불렸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경영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지난 20일에 청구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시절 고교 동창생이 운영하던 한성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공식 직함을 내려놓고 민간인이 된 이후에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 240억 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그 밖에도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인의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는 등 제3자 뇌물 수수라든가 산업은행에 손실을 끼친 배임 등의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단순히 국책은행의 하나만은 아닙니다. 조선이나 해운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금융을 주도하면서 민간은행의 대출을 이끌어내는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장은 은행장이 아니라 총재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힘도 세고 관료적이었다는 뜻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대출로 부실을 키우고도 다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희한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출에는 산업은행 수장들의 개인적인 동기라든가 해당 정부의 정치적 배경들이 크게 작용했다는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의 전임자인 민윤성 전 행장 같은 경우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고, 후임자인 홍기택 전 행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김창록 전 행장은 신정아 씨가 근무하던 성공미술관에 대한 후원금 지급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근영 전 산업은행장은 현대상선에 대한 불법 대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힘든 자리들이 많은데요. 이러다가는 산업은행장도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로 꼽힐 판입니다. 이런 자리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주인 없는 돈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 자금의 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 돈이겠죠. 네, 검찰 수사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